네, 안녕하십니까. 영재원TV의 전진호 원장입니다. 자, 앞에 있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소개 잘 들으셨나요? 그쵸. 그 모집에 대한 이론과 그 모집에 대한 우리 학년 잘 확인하셨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영재교육원 우리가 지금 막상 준비하려고 하는 이 7월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재교육원을 갖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계약하는 8월에 그리고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된 다음에 9월에 우리 과연 무엇을 갖다 해야 될 건지 정말 어차피 인생 처음 사는 거긴 하지만 영재교육원의 처음만큼은 두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영재교육원 우리 준비할 때 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살 떨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7, 8, 9월 달에 대한 이 부분들을 뭘 준비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들은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준비에 있어서 자, 7월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여름방학 기간이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중등 과정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갖다가 했든 학습을 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가 여기는 이 부분에서 그 내용에 대한 총정리, 즉 요약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학습을 한 지 오래되어진 친구들, 즉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이 친구들이 학습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경시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중등 과정에 대한 부분에 그 뒤에 중점, 요점 정리 이렇게 되어진 그 부분들이라도 한컷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에 학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이 총정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동영상,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중점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한 번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중등 교육과정에서 물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다면 저는 힘과 그 다음에 여기서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은 자기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화학에서는 다른 거 없죠. 바로 우리가 물질의 특성 부분인 즉 원소 기호가 나오는 부분들 흥미진진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부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라는 부분인데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생물의 다양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잘 해놓고 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면 중학교 1학년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앞서서 너무 많이 선행되어진 내용들을 갖다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맞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 기출문제처럼 우리가 여기서 지필로 평가를 갖다 보는 경우에는 그 사고력 문제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선행학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물의 다양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잘 공부하고 가면서 생물들에 대한 특징들을 갖다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구의 내부 구조와 우리가 지각의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두고 가면 사실 중점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거의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참 지구과학은 한 가지 더 공부를 갖다가 한다면 추가해서 공부한다면 지구 온난화라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날씨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관계되어진 책을 갖다가 읽거나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지식들에 대한 것들을 교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낫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산출물을 정리하세요. 자, 산출물을 갖다 정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없으면 자기의 특징들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들을 갖다가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냐고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출물을 갖다가 본인이 써보고 지우면서 본인이 정말 색깔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산출물을 갖다 만드는 경험치를 늘려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탐구 활동을 갖다가 했던 친구들, 즉 전람회에 참가하거나 발명대회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자유탐구대회나 창의력대회에 우리가 참가했던 친구들이 거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요약서만 딸랑 이렇게 내지 마시고요. 내용을 갖다가 좀 추가해서
그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의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하라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학페어, 거기에 우리가 토론대회라고 불리우는 과학페어가 있었죠. 2022학년도부터 과학 토론대회가 과학페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학페어에서 우리가 제출했던 그 개요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A4지 한 페이지에 요약해서 중점 부분들만 드러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물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정리해서 딱 서류로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여름방학 동안에 한번 써보세요. 왜냐면 여름방학 동안에 이 자기소개서 써보는 거는 정말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을 갖다가 표현하는 자리에서 나를 설명하는 것만큼 우리가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 이 대학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이나 아니면 영재고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자기소개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이제 적기 위해서 학원의 과목을 갖다가 수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1대1 수강에 대한 이 부분들이나 첨삭은 이용을 하시되 내가 먼저 내용 적은 것을 이렇게 살을 갖다가 발라내듯이 본인 스스로가 첨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막 하시는 건 좋지만 이 글귀나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의 어감들이 어른들의 어투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자녀에게 일단 맡겨 놓으시고 나중에 이게 원서를 갖다 내야 될 때 마지막에 가서 첨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처음부터 학생이 써보지 않고 부모님이 써내려가면서 이것을 완성하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 내용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걸 또 머릿속에다 외우느냐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서 목록에 대한 부분을 선정해 봐야 된다.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도서 3권을 갖다가 적도록 되어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뭐죠? 인문, 인성, 전공 딱 이 3파트의 도서 목록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근데 그 본인이 읽은 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연도별로 정리를 갖다 해 놓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 리스트만이라도 꼭 정리를 갖다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썼던 이 내용, 그 다음에 도서 제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깔끔하게 간단하게라도 한 줄로 요약하듯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책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키워드와 포인트는 그렇죠. 기억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월에는 말이죠. 이제 8월 중순경. 이번에는 8월 15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 8월 15일 지나면서 한 19일경 이 공지가 날 것 같습니다. 와, 날짜까지 맞추면 와, 찍신이네요. 그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자, 공지가 나면 그냥 모집 요강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부분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제시를 갖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많은 글들을 갖다가 읽기 싫어서 유튜브나 아니면 학원에 이렇게 문의를 갖다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학원 현장에 있는 설명회를 갖다가 참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경향과 그다음에 지원을 갖다 유리하게 하면 어떻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경향에 대한 설명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이런 제시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꼭 도움받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면접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접 시간표도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학교의 그 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제시가 되어지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죠. 영재교육원 포털 사이트 GED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다 귀찮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과학 전지롱을 갖다가 찍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부분의 블로그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냥 모집 요강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설명한 내용까지 여기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홍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가 8월에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고민해봐야 될 학원 시간표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활동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서울교대인 경우에는 우리가 6학년이라고 하더라도 활동지가 분명히 주어질 거고요. 근데 서울대학교 그 연세대학교는 활동지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활동지 이야기를 갖다 하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지필고사 우리가 써보는 서술형의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 활동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산출물의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산출물이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 경험이 없는데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이 부르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그런 산출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고 이런 코칭을 받거나 아니면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자녀분들이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활동지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교대를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서울교대에서 우리가 했던 활동지가 충분히 산출물의 결과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더 보완해서 산출물을 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한 산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영재교육원에 갔다가 우리가 보내기 위한 우리 자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바로 부모의 그렇죠 성장 프로그램이죠. 어허이. 자,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이번엔 9월입니다. 이제 공지가 됐고 이제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근데 그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말이죠. 자, 우리가 서류가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쵸. 그거는 우리 학생도 잘못이지만 그거를 갖다가 미처 신경 써주지 못한 또 부모님의 마음이 한쪽이 또 아파오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도 네, 잘못을 갖다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9월입니다. 자, 근데 이 9월은 말이죠. 정말 따끈따끈한 이 준비되어진 서류들을 갖다가 모아놓는 봉투철을 꼭 준비하셔서 마감 일자 내에 우리 서류 제출을 완료해 주시고요. 근데 우체국 소인이 찍히는 날짜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네,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서와 포트폴리오 준비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접수를 완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원 사사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새로운 영재교육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나는 다른 공부만 할 것인가. 근데 사사과정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힘들더라도 버티세요. 왜냐면 이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확실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중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반드시 강추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통과 후에 1차 통과되면 정말 부모님들의 이 흥분되어진 음성으로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1차 합격했어요. 네. 정말 저도 반갑고 그 다음에 정말 박수를 갖다 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 부분 뒤에 면접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이들이 아무리 말을 갖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어나 어휘에 대한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교육이라는 부분이 아이한테 너무 작용하는 것 염려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근데 영재교육원에서도 뭐 그런 것까지 사교육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면접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한 활용치를 키워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면접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이 부분에 막연함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분위기를 익히도록 만약에 정말 학원에 올 필요가 없다. 그냥 아이한테 맡겨놓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아버님이 저처럼 넥타이 매고 흰 와이셔츠 도와주세요. 그래서 식탁과 식탁 사이에 마주 앉아서 옆에서 어머님은 촬영해 주시면 그거만큼 좋은 면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시기가 부담스럽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재학교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입시에서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인데 사실 영재교육원 출신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출신 유리하죠. 근데 거기에 다닌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영재 학교는 말이죠. 3차 관찰 추천면
관찰 추천에서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설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수학만 해온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학년이 높은 친구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고 온 친구들은 거기서 안 하고 온 친구들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학생들이 합격을 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영재교육원에 다녔기 때문에 합격한 거야. 네, 근데 영재교육원 출신이기 때문에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다니면서 배웠던 과정에 대한 이 부분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 즉 영재교육기관인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3차에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들을 하실 때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7, 8,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차 서류 전형에서 아깝게도 다 떨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 그 대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차를 통과했다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만큼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2차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산출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가? 합격자들이 말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